길이만 무려 12km에 달하는 초대형 그물. 그물 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일정한 간격으로 그물 끝에 발도를 하나하나 엮어놓는 것이다. 이걸 안 채인 상태에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물이 밑으로 안 깔아져. 이 짱쏘고 채야지만이 그물이 밑으로 깔아져야 고기가 밑에 있으니까 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돌은 낚시의 미끼나 그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돌을 말한다. (12km의) 그물에는 약 2,400개의 발돌이 달린다. 어느덧 정리가 끝나고 첫 조업에 사용할 그물이 배 안 가득 쌓였다. 배가 어장을 찾아가는 동안 선원들은 쪽잠을 청한다. 어장 도착과 동시에 고된 작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 많이 걸리면 잠 못 자니까 한가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잠을 조금 많이 자야지. 쉴 때 바로바로 쉬어야 돼요. 아니면 좀 힘들어요. 바다에서 살며 배운 삶의 지혜다. (13시간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 안 넣고 그물을 좀 많이 나가고. 15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며 바다를 누빈 지승남 선장. 하지만 바다 위에선 매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드디어 첫 조업이 시작됐다. 선장의 신호에 10명의 선원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새벽 4시나 5시 내려서 결정이 시작됩니다. 밤에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해가 뜨면 내려가는 잠조기의 특성에 맞춰 주로 이른 새벽 투망을 한다. 잠조기를 잡는 유자망어법은 그물을 물속에 수직으로 펼쳐서 조류에 따라 흘려보내면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게 해서 잡는 방법이다. 드디어 열흘간의 조업 중 첫 그물이 내려졌다. 무서운 속도로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그물. 보통의 조업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투망 작업이다. 예? 12,000m. 이거 내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2시간 걸려요. 2시간이요? 그물이 내려가는 동시에 그물에 물을 뿌린다. 가판과 마찰열이 발생해서 그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시간에 걸친 투망 작업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발도를 순서에 맞춰 바다로 내리는 일이다. 이때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 양쪽으로 차례대로 나가야 되는데 네. 밖에 나가고 나가요. 차례대로 안 나가면 안 돼요? 평지 그물이 순서를 바로잡고 다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한 선원들. 그런데 선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선장과 선원들. 그렇게 애를 쓰고 미리 정리했건만 고생이 숲으로 돌아간 순간 이미 내린 그물을 다시 올려 푸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걸 와들하면 그걸 다 찢어져버리고 거기도 안 잡혀. 발돌이 묶여 있어 그물이 엉키는 일은 다반사. 워낙 길고 무거운 그물이다 보니 엉킨 것을 푸는 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겨우 그물을 다시 내렸다. 발돌이 순서대로 내려가도록 신경 써서 그물을 내리는 선원들. 이때 선원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그물을 무사히 바다에 내렸다. 투망 작업이 지체됐기에 선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제 끝났으니까 좀 한 2시간 있다도 그물 떼야 돼. 낭만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아, 뭐 거기 많이 걸렸지. 오전 10시 선장이 신호음을 보낸다. 일사불란하게 갑판 위에 모인 선원들. 그런데 작업은 시작하지 않고 무언가 집중해서 찾는다. 위에서 뭐 하신 거예요? 그물 잡으려고 줄 끄는 거. 그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따라 움직이니까 묵혀보고 찾으러 다녀야지. 드디어 열흘간 조업에 첫 그물을 올리는 일이 시작됐다. 깃대가 꽂힌 부표를 찾았으니 이제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된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그물에 몰두하는 선원들. 하지만 촘촘히 박혀 올라와야 할 참조기 대신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고등어. 뭐 남갱이 같은 것도 일하고 같이 막 무대기로 걸려서 오면은 돈도 안 되고 뭐 땡길 때도 힘들고 그런 거죠. 하루 꼬박 들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다.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진 선원들. 바다가 내주는 귀한 선물이지만 참조기 배 선원들에겐 고등어는 그저 반갑지 않은 손님. 안 걸리는 게 낫지. 고등어 뭐 10,000원이면은 고등어 10,000원이면 저기는 뭐 20, 30만원씩 나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 한참을 올리고서야 참조기 한두 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참조기 등장에 그물을 걷어올리는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첫 그물을 이대로 망칠 순 없다. 간간히 그물에 걸려든 참조기를 그물에서 빼내본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 고기 안 나서 큰일 났다고 보통 다행이 아니고. 선장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물살을 가르고 12km나 되는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양망 작업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 기계로 그물을 끌어올려 보지만 배 위까지 당겨서 고기를 떼내는 일은 모두 사람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양망 작업은 8시간 가까이 쉼 없이 이어진다. 그 고된 작업을 한 결과가 이렇게 허망할 때면 힘이 배로 드는 기분이다. 고기를 잡아야 사람들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그럴 건데 고기가 안 나면 사람들도 고기가 조금씩 잡혀야 또 힘도 생기고 할 건데 고민. 첫 투망 작업이 지체된 것이 문제였던 걸까? 아니면 그물을 내리는 장소가 잘못된 걸까? 참조기 잡이철에 고등어만 잔뜩 올라왔으니 선장도 선원들도 영 맥이 풀린다. 이런 날도 많이 있어요? 최악이에요? 하루 평균 150상자를 채울 정도로 잡히는 참조기. 하지만 오늘 조업에서 잡은 참조기는 모두 6상자.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땅도 그 유창호 여기 정관에 가서 땅도 몇 들어가 있어. 나고 땅도 쳐야지. 땅도 안 해. 그걸 뜨거운 거. 이럴 때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는 이는 선장이다. 엉킨 그물을 정리하다 발도를 대량 바다에 빠뜨렸다. 이 배에 가서 뭘좀 짱돌 우리가 짱돌이 지금 없어갖고 떠버려요. 그 그물 뜬 데는 고기가 하나도 안 걸려. 결국 다른 배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발도를 빌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캄캄한 바다에서 다른 어선과 접촉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 선원들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데 준다 가니까 간 거예요. 준다 가니까. 자칫 파도라도 치면 배가 부딪힐 수 있어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일단 옆 배에 줄을 던져주면 그 줄에 발도를 연결해서 건네받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조업 과정은 망망대해에서 뱃사람들만이 아는 삶의 방식이다. 개당 1kg이 넘는 묵직한 발돌 무더기를 간신히 건져 올렸다. 건네받은 발돌의 무게는 총 650kg. 그물 몇 개나 받으신 거예요? 500개요, 500개. 500개요? 예. 난 하다가 이제 내일 놀 때 쳐야 되니까. 내일은 부디 성공하길. 선원들의 바람이 가득 쌓였다. 참조기 떼가 있는 황금어장을 찾기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는 지승남 선장. 20년 넘게 참조기를 찾아다녔지만 바다에선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 고기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시겠어요? 힘들지요. 아이고 시험 일이니까 물속에 안 보이는 걸 찾는데 보이는 것도 뭐 찾기 힘드는데 안 보고 이걸 찾아야지. 출항 3일째 새벽 4시 다시 투망 작업이 시작됐다. 참조기는 수심 100m에서 200m 사이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한다.
밤에는 수면 가까이 떠오르고 낮에는 저지대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서 물때에 맞춰 그물을 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한 투망 작업. 어느덧 아침이 밝도록 이어졌다. 두 시간에 걸쳐 그물을 내리고 이제 참조기가 이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기대해봐야지, 기대를 해봐야죠. 고기가 많이 걸리게끔 바라는 마음이죠. 작업과 작업 사이 두세 시간씩 쪽잠을 자야 한다. 그나마 투망을 하고 몸을 놓인 지금이 가장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이다. 양망을 알리는 신호음과 동시에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갑판에 나선다. 지난 조업에서 고등어만 가득했던 그물을 걷어올려야 했던 이들.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다. 오늘 고기 많이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오고. 제주 앞바다의 참조기 잡이 어선들은 대목인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총 어획량의 80% 이상을 잡는다.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물. 씨알 굵은 황금빛 참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물에 촘촘히 박혀있는 황금빛 참조기. 이럴 땐 일하는 맛이 난다. 고기 많이 걸리니까 어때요? 좋아, 좋아. 방금은 돈. 참조기는 금어기를 지난 후 이맘때인 가을철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씨알이 굵어진다. 이때가 가장 맛이 좋은 철. 참조기 값이 제일 비쌀 때다. 올해는 지나치게 더웠던 여름 날씨 탓에 예년 대비 수확이 그리 좋지 않은 편.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생선인 만큼 제주 어부들에겐 늘 반가운 가을 손님이다. 고기 얼마나 계산을 해보시오. 한 마리에 2,000원 먹으면 돼, 2,000원. 오늘 진짜 많이 벌었네요. 아, 참조기는 성격이 급해 그물에 걸리자마자 죽기 때문에 선도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그물에서 떼내야 한다. 머리 잡고 그냥 대가리 나오면 대가리 뚫고 오른쪽 나오면 팔을 찢어갖고 나야 되고. 참조기는 대부분 가공해 굴비로 판매한다. 그러나 상처가 나면은 가공업을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처가 난 참조기는 헐값에 팔린다. 상처 나면 안 돼, 이거. 왜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상처 나면은, 야, 한 마리에 2,000원. 아니, 야, 팥이 나면은 500원밖에 안 돼요. 500원. 장시간 서서
긴 그물을 일일이 손으로 훑어가며 참조기를 하나씩 떼내야 하지만 거기 잘 익혀야 돼. 선원들의 입가엔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 참조기는 25cm가량 자란 것을 최상품으로 친다. 하지만 같은 크기에서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참조기를 가공해 만든 굴비는 무거울수록 살이 많기 때문이다. 여덟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 선원들은 녹초가 됐다. 꿀맛이 꿀맛. 하지만 참조기가 그물에 많이 걸려 올라오는 날이면 몸은 비록 고되지만 마음만은 풍성하다. 사람들이 일하면 있는데 안 뻗치겠어요. 뻗치고. 네, 그만큼 수확을 했으니까 이거는 좋네요. 그물에서 떼는 참조기는 어창에 넣기 전 1차로 바닷물에 세척해서 상자에 담는다. 그리고 유달리 큰 참조기의 경우 이렇게 따로 모아서 보관한다. 참조기는 크기에 따라서 배 이상 값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이거는 따로 다대를 해야 돼요. 이거는 30만 원. 이거는 100만 원 더 갈 수도 있고 10만 원씩.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열흘 동안 이어지는 작업에서 수확한 참조기의 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얼음부터 켜켜이 수북하게 얹은 후 냉장 보관한다. 이때 영상 1도에서 영상 2도 사이 얼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음 많이 안 나와 좋아. 내들 고기 좋아. 얼음 많이 좋아. 어느새 어창의 참조기가 그득하다. 추운 거예요? 오늘 반 정도 안 뺐어. 이제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마 5시까지. 새벽 5시요? 예. 이렇게 밤새 그물을 올리는 일은 선원들에겐 일상이 됐다. 어느덧 새벽녘. 양망 작업을 한 지 14시간이 훌쩍 지났다. 아버님, 이 새벽까지 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거기 많이 잡아서 힘든 거 몰라요. 수확량이 많을수록 선원들도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늘같이 만선인 날엔 일하는 손이 가볍다. (18시간째) 이어진 양망 작업. 드디어 또 한 번의 참조기 잡이가 끝났다. 오늘 조업에서 얻은 참조기는 총 250상자. 참조기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고등어, 갈치 또한 오늘은 반갑다. 고기만 정리하면 끝나요? 도망가야지. 또 바로 투망해요? 다시 찾아온 투망 시간. 계속 이어진 고된 노동에 지칠 대로 지친 선원들. 또 한 번의 참조기 잡이 전쟁이 시작됐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류의 흐름에 맞춰 투망을 시작한다. 언제까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고기 걸리면 3일 동안도 잠 안 자고 이래. 물때 맞춰서 이 시간에 놔야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그 때가 딱 고기들이 딱 그렇게 이동하는 시간에 고기를 딱 그물에 걸리는. 몸은 고되지만 만선의 기쁨을 알기에 오늘도 작업을 계속한다. 장장 20시간 동안 그물을 올리고 내린 선원들. 드디어 잠시 쉴 짬이 났다. 모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된 선원들. 오늘 반찬은 방금 잡은 참조기다. 상품성은 못 먹고 파진하는 거. 왜 좋은 거 좀 드셔야죠. 좋은 거 팔아야죠. 한 마리 2,000원씩 하는데. 비록 상처난 생선이지만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참조기. 혹독한 노동 끝에 먹는 참조기 맛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뭐 먹을수록 맛있죠. 부르고 딱 하나 구워도 몰라요. 일단은 어창 안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배가 부르죠. 배가 마음이 든든하죠. 그걸 안 해요. 네. 이왕에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지. 조업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인 선원들에겐 지금이 참 감사한 시간이다. 고단했던 하루가 지났다. 조금 후에 있을 양망 작업을 앞두고 선원들은 잠시 눈을 붙인다. 다른 선원들이 깰까 싶어 선원실에서 묵묵히 앉아있는 이. 갑판장을 맡고 있는 김민철 씨다. 손목이 좀 안 좋아. 이 사람은 손이 제일 중요한 거라 손 다치면 안 돼. 17년째 바다와 함께한 그에게 바다는 귀한 일터고 삶의 현장이다. 이제까지 배운 거랑은 이거밖에 없을 게. 이거라도 해야 가족들 먹여 살릴 거 아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고된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다 생각나죠. 와이프도 생각나고 특히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놈 새끼가 생각 많이 나죠. 가장이기에 아버지이기에 그는 오늘도 바다에서 밤을 보낸다. 잘안 되고 가잖아요. 네. 좀 집 걱정 같은 것도 되고 하세요? 아 그때는 이제 배 생활 바다에 나오면 그런 거 다 잊어요. 생각내면 안 돼. 알아서 지금들이 다 알아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만 진정을 해야지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말이야. 자 이제 자겠습니다. 이제 주무시는가요? 예. 아유. 오늘은 유독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 갈수록 거세지는 바람, 심지어 비까지 쏟아지는 상황. 선원들이 예상치 못한 강한 비바람과 마주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어요. 뱃살하고
여기 바람 불기 제일 힘들어요.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양망 작업 또한 순조로울 리가 없다. 이대로 가다간 애서 토망한 그물까지 이룰 수 있다. 파도가 거세지기 전에 조업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칠게 일렁이는 바다. 양망기마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땐 사람 손을 보태야 한다. 갑판장이 그물을 당겨서 간신히 양망기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왜 여기 앞에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바람 본다는 혼자 못나는 못 땡기는데 물량을 쏘면요. 늦장을 부리다간 파도에 그물이 엉킬 수도 있고 다 잡은 참조기를 놓칠 수도 있다. 이처럼 거센 비바람이 불 땐 선원들은 2배 더 강도 높은 힘을 쓰게 된다. 아직 어획량이 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는 양망 작업이 계속되고 선원들 또한 분주하게 움직인다. 변화무쌍한 바다의 날씨에도 참조기잡이 어선의 조업은 계속된다. 드디어 열흘간의 조업을 마친 선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오늘이 바로 입항날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한 10일만 있다가 요 어디 가면 좋네요. 여기 보니까. 와이프하고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가면 이제 따뜻한 밥도 먹고 뭐 해야죠. 드디어 조업 열흘 만에 무사히 선원들이 제주항으로 돌아왔다. 이번 조업으로 잡은 참조기는 총 353자, 약 8천만 원어치다. 비록 만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궂은 날씨였던 것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수확이다. 참조기는 이곳 위판장에서 크기별로 선별 과정을 거쳐서 경매에 붙여진다. 선도 유지를 위해서 속도가 생명. 작업자들은 빠른 속도로 비슷한 크기의 참조기를 골라서 가지런히 상자에 담는다. 고기가 이렇게 큰 것과 조금씩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 거 작은 거 선별을 해야 돼요. 13kg 한 상자 기준 가장 작은 것은 130마리, 큰 것은 약 75마리가 담긴다. 큰 것이 담긴 상자는 작은 것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싸다. 이곳에서 선별 작업을 거친 참조기는 법성포로 이동해 간조기나 굴비로 가공된다. 정직한 노동으로 거친 바다에서의 삶을 일구는 참조기잡이 선원들. 제 삶이죠. 우리 가족들 삶이고 우리 식구들 다 뭐
먹게 살게 해주고 얘들 또 공부도 더 시키고 저한테는 그냥 바다가 큰 보물탄이지 보물탄. And we smile when we say it's alright. We're still here. It's just a